헬스장에서 10년 넘게 운동하는데도 몸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열심히 운동하지만 처음 헬스장에 왔을 때와 거의 똑같은 몸을 유지하고 있는 그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들을 알고 나면 왜 당신의 근육이 자라지 않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 강도의 착각. 10년 동안 근육이 늘지 않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운동 강도에 대한 근본적인 착각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열심히 운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근육 성장에 필요한 자극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육은 기존보다 더 강한 자극을 받았을 때만 성장합니다. 이를 점진적 과부하 원리라고 하는데, 매 운동마다 조금씩이라도 더 무거운 중량을 들거나 더 많은 반복 횟수를 수행하거나 세트 수를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근육이 늘지 않는 사람들은 몇 년 동안 똑같은 중량으로 똑같은 횟수를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를 60kg로 10개씩 3세트 하는 것을 3년 동안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것은 운동이 아니라 단순한 반복 작업일 뿐입니다. 2023년 미국 스포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8주 이상 같은 강도로 운동할 경우 근육 적응이 완전히 정체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변화없는 루틴은 시간 낭비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식단 신념. 두 번째 공통점은 식단에 대한 잘못된 신념입니다. 놀랍게도 이들 대부분은 근육을 키우려면 살을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열심히 하면서도 식사량은 줄이거나 극단적으로 저칼로리 식단을 유지합니다. 근육 성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칼로리와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몸이 생존 모드에 들어가면 근육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성인 남성 기준으로 근육 증가를 목표로 한다면 체중 1kg당 최소 2지의 단백질과 기초대사량보다 300-500kcal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육이 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준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운동 전후 영양 섭취 타이밍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 합성이 최대화되는데, 이들은 운동 후 몇 시간 뒤에나 식사를 하거나 아예 금식을 합니다. 회복의 중요성을 모르는 실수. 세 번째 공통점은 회복의 중요성을 완전히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매일 헬스장에 나와서 같은 부위를 반복해서 운동합니다. 더 많이 운동할수록 더 빨리 근육이 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육은 운동 중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더 크고 강하게 재생됩니다. 이 회복 과정에는 최소 48-72시간이 필요합니다. 같은 부위를 매일 운동하면 근육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해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빠집니다. 이는 근육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부상 위험도 크게 증가시킵니다. 수면 부족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장 호르몬의 80%가 깊은 잠을 잘 때 분비되는데, 근육이 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 6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합니다. 이는 근육 성장에 치명적입니다. 운동 형태의 단조로움. 네 번째 공통점은 운동 형태가 극도로 단조롭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몇 가지 운동만 고집하며 새로운 운동법을 시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슴 운동은 벤치프레스만, 등 운동은 풀다운만, 다리 운동은 레그프레스만 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근육은 다양한 각도와 방식의 자극을 받아야 전체적으로 발달합니다. 한 근육군에도 여러 개의 근육 섬유가 있고 각각 다른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단일 운동만으로는 모든 근육 섬유를 자극할 수 없어 불균형적인 발달이 일어나거나 아예 성장이 정체됩니다. 또한 이들은 복합 운동보다 고립 운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쿼트, 데드리프트 같은 복합 운동은 여러 근육을 동시에 자극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전신 근육 성장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기계 운동에만 의존하면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정신적 접근법의 문제. 다섯 번째 공통점은 정신적 접근법의 문제입니다. 근육이 늘지 않는 사람들은 운동을 의무나 습관으로만 여기며 목표의식이 부족합니다. 명확한 목표 없이 하는 운동은 그저 시간 때우기에 불과합니다. 이번 달에는 벤치프레스 5kg 늘리기, 다음 달에는 데드리프트 자세, 완벽하게 익히기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운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운동 중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하느라 정작 운동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근육과 정신의 연결이 중요한데 어떤 근육을 사용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하면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문제입니다. 무거운 중량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운동을 시도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근육 성장은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 일어납니다. 호르몬 불균형의 간과. 여섯 번째 공통점은 호르몬 균형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근육 성장에는 테스토스테론, 성장호르몬,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등 여러 호르몬이 관여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근육 분해를 촉진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직장 스트레스나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그대로 안고 운동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없이는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이 늘기 어렵습니다. 음주 습관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코올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하고 단백질 합성을 방해합니다. 주 2-3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은 근육 성장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또한 과도한 유산소 운동도 호르몬 균형을 깨뜨립니다. 장시간 유산소 운동은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근육 분해를 촉진합니다. 근육 증가가 목표라면 유산소 운동은 주 2-3회, 회당 20-30분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영양 보충제에 대한 오해. 일곱 번째 공통점은 영양 보충제에 대한 잘못된 기대입니다. 이들은 보충제가 마법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보충제는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제만으로는 절대 근육이 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식단과 운동이 제대로 갖춰진 상태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보충제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크레아틴은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보충제입니다. 하루 3-5G의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를 섭취하면 근력과 근지구력이 5-15% 향상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크레아틴의 존재조차 모르거나 알아도 부작용을 우려해 섭취하지 않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식사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단백질 파우더는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를 식사 대용으로 생각하거나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측정과 기록의 부재. 여덟 번째 공통점은 진전 상황을 전혀 측정하거나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감각적으로만 운동 효과를 판단하려 합니다. 근육 성장은 매우 느린 과정입니다. 일주일 단위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렵고 한 달 단위로도 미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측정과 기록이 있다면 작은 변화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체중, 체지방률, 근육량, 주요 운동의 중량과 반복 횟수, 신체 둘레 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운동 프로그램이 효과적인지 판단할 수 있고 필요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도 중요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정기적으로 사진을 찍으면 미세한 변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의 모양이나 정의는 수치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각적 기록이 필수입니다. 개인차 무시와 맹목적 따라하기. 아홉 번째 공통점은 개인차를 무시하고 남의 운동법을 맹목적으로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보디빌더나 인플루언서의 운동법을 그대로 따라하려 하지만 자신의 현재 수준과 목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근육 구조, 호르몬 수준, 회복 능력, 시간적 여건이 다릅니다. 프로 선수들의 운동법은 그들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진 것이므로 일반인이 그대로 따라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어떤 부위가 뒤처지는지, 어떤 움직임이 부족한지 알아야 그에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이런 분석 없이 무작정 남의 루틴을 따라합니다. 연령대나 성별의 차이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20대와 40대의 회복 능력은 확연히 다르고 남성과 여성의 호르몬 환경도 다릅니다. 이런 차이를 무시하면 효과적인 운동이 불가능합니다. 장기적 관점의 부족. 마지막 공통점은 장기적 관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몇 주 또는 몇 달 단위로만 생각하며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진정한 체형 변화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 달 정도 운동하고도 변화가 없다고 좌절하거나 운동법을 자주 바꿉니다. 일관성 없는 접근으로는 절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들은 운동을 일시적인 활동으로 생각합니다. 몇 개월 집중적으로 운동해서 원하는 몸을 만들면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감소합니다. 평생에 걸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라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운동, 식단, 휴식의 균형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10년간 헬스를 해도 근육이 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봤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만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운동과 건강 정보를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